게다가 북한이 주장하는 KN-06 대공미사일의 400km는 최대 사정거리이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S-300의 경우에도 400km의 사정거리는 속도가 느린 대형 수송기나 조기 경보기 등에만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하를 넘어서는 속도를 지닌 KF-21 보라매에게 유효한 방공 사거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밀리터리 유튜버들의 철룡 사거리 400km 설은 자신들의 뇌피셜에 근거했을 뿐 합리적인 논거가 없고 FA-50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사거리 250km에서 400km 사이의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하 중공지라고 해도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종합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철룡 장공지의 600km 사거리 확보라는 목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한 엔지니어는 철룡 장공지와 FA-50용 중공지에 대해 2년이면 충분히 체계 개발까지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업계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어느 정도 성능의 관통자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긴 사정거리를 실행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2028년까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탐지를 피하기 위한 복잡한 기동에 필요한 알고리즘 개발과 정확한 타격을 위해 필요한 유도 방식의 개발일 것입니다. 물론 KF-21 보라매에 철룡 장공지를 통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자료들이 많이 없어 저도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룡 장공지 개발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체계 개발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철룡 장공지 기술의 지적 소유권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있습니다. LIG X1이 철룡 장공지 개발을 무사히 끝낸다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수출하거나 개량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철룡 장공지의 탐색 개발을 끝낸 방사청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방산업체도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격적인 체계 개발을 ADD가 주체가 되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는 업체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터키 솜을 내세운 하나에게는 철룡 장공지 체계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후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터키 솜을 내세운 하나에 대해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는 기사를 집요하게 쓰는 언론사 기자도 있고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는 철룡 장공지를 국내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입증된 타우러스를 계속해서 도입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군사 전문가와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도 생겨났습니다. 2021 마덱스에서 만난 LIG X1 관계자는 제게 S방송국 K기자와 하나에 대해 속보이는 행태를 보인다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철룡 장공지 체계 개발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LIG X1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업체인 자신들이 개발하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주체가 되는 경우보다 비용이 2천억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철룡 장공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시설들을 이미 구비하고 있지만 LIG X1은 새롭게 구비하거나 건설해야만 하며 이는 곧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분야에서도 많은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로 구성된 ADD에 비해 LIG X1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LIG X1에게 있어 철룡 장공지란 먹음직해 보이지만 먹을 것은 별로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철룡 장공지 체계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비용을 애초에 산정했던 8천억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업체 주도에서 다시 ADD 주도 개발로 되돌아가게 되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던 하나나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철룡 장공지 개발 사업이 ADD 주관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막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타우루스 미사일의 경우 도입 가격이 24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철룡 장공지 미사일의 국내 가격은 10억대로 억제될 것이라고 업계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산 개발의 경우 도입비 측면에서도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국내 개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량을 할 때에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도입의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국산 개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자국 부품이 포함된 무기의 해외 수출에 매우 까칠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 또한 불측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기술이 들어간 우리 무기들이 수출에 제한을 받았던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철룡 장공지의 국내 개발은 충분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지난 7월 9일 비즈한국을 통해 철룡 장공지를 국내 개발로 진행하되 F-15K에 장착된 독일제 타우러스 장공지 미사일을 KF-21에 빠르게 통합시켜 최대한 신속하게 전력화시킨다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 비행이 성공한다면 이후 약 2,000회 정도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KF-21 보람에 타우러스를 조기 통합시켜 다양한 실험과 데이터를 쌓는다면 철룡 장공지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물론 KF-21에 타우러스를 통합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대영 군사평론가나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의견은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멀리서 정확하게 타격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용 철룡 장공지 미사일을 미래 핵심 전력, 즉 게임 체인저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에서 장공지를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하자는 의견들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S방송국의 K기자는 9월 16일 기사에서 방사청 계획을 따르면 KF-21 사업은 100% 실패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1차 양산 KF-21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은 애초에 포기했다고도 소설하고 있죠. 만약 10년 후인 2031년에 철룡 장공지가 국내 개발된다면 KF-21의 1차, 2차 양산분 120대에는 아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달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KF-21 사업은 실패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전력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에게 있어 상식 수준의 이야기인데요. 굳이 KF-21에 대해서만 완벽한 무장을 갖춘 상태로 실전 배치되지 못하면 실패한 기체라고 단언한 K기자의 발언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방사청은 KF-21 보람의 개발에 블록이라는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락 1이 양산되는 시점은 2028년으로 블락 2가 양산되는 시점은 203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기자의 논리는 10년 후인 2031년에 철룡 장공지가 개발된다면 그 이후 등장하는 블락 2의 일부에만 철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KF-21 블락 1과 블락 2 일부에는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KF-21은 실패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KF-21의 생산국도 대한민국이고 철룡 장공지의 생산국도 대한민국입니다. 자국 무장을 자국 플랫폼에 통합시키는데 시간적 선후가 무슨 장애가 될까요? 철룡 장공지가 개발되는 순간 이전에 생산되었던 KF-21 모든 기체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장착이 가능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두고 방사청이 KF-21 블락 1 양산분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은 애초에 포기했다고 표현하는 것 또한 다분히 의도적인 폄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